모든 사람이 인권의 선을 지킬 때까지 선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선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읽고 쓰는 사람 작가 태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선을 지키는 변호사 김현정입니다. 현정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가웠어요. 악수라도 하고 싶은데 요즘 시국에 이런 식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 목례만 간단하게 하시죠. 네, 저희 또 선을 지키는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짝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태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선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 사건이 선을 넘은 건지, 선을 넘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넘은 건지, 그리고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안녕하세요 선톡커님들. 저는 경찰의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보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 다들 아시죠? 경찰의 언론 브리핑 도중 한 기자의 친모가 정신병력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경찰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해도 정신질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그것도 경찰이 대중에게 임의로 공개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정신질환이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선 넘은 거 맞죠? 뉴스 나왔을 때 혹시 보셨나요? 네, 물론 봤죠. 태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력을 발설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발설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피의자의 그 인권이 또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가?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를 했는데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저는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명, 얼굴, 나이 정보를 포함해서 하루 생활의 루틴이 어떤지, 어디를 가는지는 지나친 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위험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정신병력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정신질환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모든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실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는 내밀한 민감 정보라고 분류를 많이 하고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정인이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정신병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은 어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병력, 정신질환을 공개하고 오픈함으로써 양형을 감형받을 거라는 이런 부정적 시각. 이 여러 가지 시각들이 사실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범죄자 인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한 번 더의 피해인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신질환과 범죄, 이게 사실 진짜 어떤 연관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사례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조현병 환자 아들에게 살해된 안타까운 조현병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미디어들이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차별을 조금 확산시켜 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인지 이제 상당수의 국민분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주변에 지인이나 그 동료분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하면서 이제 본인의 아팠던 그런 과거라든지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때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시선들이더라고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은 행위가 의료 행위일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주변의 시선에서 이제 자유롭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국가인권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여서 신속한 범인 검거나 공공안전의 목적과는 무관하고 피의자의 정신병력을 공개한다고 하여 유사범죄가 예방되거나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가능성도 크지 않으므로 정신질환 여부를 언론에 공개할 이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관계자의 동의 없는 정신병력의 임의 공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이익 형량에서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청장에게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 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은 사건은 학대 아동의 친모가 내 동의도 없이 나의 정신병력을 보도한 것은 나의 인권 침해다라고 직접적으로 진정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인 거겠죠. 제3자에 의해 진정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됐었는데요. 이게 당사자 적격의 결여가 있기 때문에 각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에서는 경찰의 개인 민감 정보에 대한 임의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의 위중함 그리고 진정 취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감했던 걸로 보이네요. 이번 사연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특정 집단에 대한 무분별한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이나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들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님 오늘 저희 오랜만에 뵙고 또 사연을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법을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제 생각에 매몰돼서 다른 쪽을 좀 더 돌아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네요. 태재님은 어떠셨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범죄와 그리고 그 범죄자에 대한 개인의 인권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연결시키지 않고 구분해서 보고 나중에 이제 따로 처벌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거나 그 한 개인의 문제를 한 집단의 문제로 이렇게 일반화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법이 재단을 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사회 구성원인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선 넘는 이야기가 사라지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선을 지키는 그날까지 선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